자, 이제 뭐 선거가 막판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원래 요 한 일주일 정도 남으면 이동하는 편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제 중도층이 이제 결정을 그렇죠. 하겠죠. 아직 결정을 못했던 사람들이 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안철수의 사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서 안철수를 찍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냐가 이제 영향력을 미칠 거거든요. 뭐 변수라기보다는 뭐 이번 네 번째 사퇴 사철수라고 하더라고요. 안철수야? 아, 정말. 네 번째야. 네 번째라서 벌써 네 진짜 번. 사철수. 연쇄 상습 철수범. 정말 상습범. 상습범. 이와 관련해서 각 그 후보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어떤 이제 슬로건들을 꺼내놓고 있는데 저쪽은 여전히 대장동의 뭐 정권 교체 이걸로 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는 정말 뭐랄까 약간 독립군의 출정식 같은 느낌의 그래요. 맞아요. 딱 그런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비장하게 우리 춤춘 것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비장하다고 그러더라. 짠하다고 그러면서. 좀 웃으면서 추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미소 없이 무표정하게 추다 보니까 난 웃었어. 난 웃었어요. 난 내가 웃었어요. 뒤에서 채찍 휘두르고 있는 줄 알잖아 사람들이. 네, 자, 비장하게. 이재명 후보의 일주일 남은 출사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서울 강서구 유세 현장에서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믿음으로 국민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 그리고 9일 본투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가 없었는데 되돌아갈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후보가 왠지 우리 방송을 보시지 않았나 왜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숟가락 안 든다. 강서구 유세 현장에서 네.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되풀이 돌아볼 때 언제나 위기 때는 백성이 국민이 나라를 구했다. 우리가 항상 하던 항상 얘기잖아. 우리가 주장하는 항상 거잖아. 주장하는 얘기잖아. 정치인이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국민이 아니야, 했고 엄청 했어 이 얘기. 역사를 만든 것도 국민이고 위기를 국가에서 구한 것도 바로 우리 국민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 노도 잃고 끌려가던 대장선을 나룻배로 끌어주던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백성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만이 국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이건 뭐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이신전심이시겠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당 조직도 아니고 국민이죠. 뭐 민주당의 당 대표나 이낙연 총괄이 아니고 국민들밖에 없다. 정말 국민들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는 국민이 한다. 이거 얘기가 진짜 저는 약간 지금 뭐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사실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은 다당제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들어가 버리고 아니 우리가 다당제 해준다고 개혁안까지 내놨는데 그때 뚱 했잖아. 그래서 왜 뚱하지 제가?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걸 해준다는 했더니 그 다음날 사퇴를 했어. 다당제는 또 하기 싫은 거지. 또 자기는 또 뭐가 되고 싶은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가 다수당을 하면서 나머지가 다당제이길 바라는 거였지. 사철수는. 아무튼 그런 거를 보면서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사람이 그리고 안철수는 맨날 뭐 새정치 하면서 막 알 수도 없는 새정치 계속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새정치가 그냥 제일 야당에 흡수돼가지고 자기가 아무거나 하겠다. 행정 경험 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행정 경험이 없다. 그래서 단일화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뭐 총리가 내정돼 있다는 등 뭐 당대표를 놓고 간다는 등 뭐 하는데 지금까지 당대표를 해서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고, 갖고 있던 호남 기반의 그 수많은 호남을 석권했던 의석들을 그 다음 선거에 4년 만에 다 날려먹은 사람인데. 쪼개기만 다 했죠. 나는 진짜 이 기회에 안철수가 영원 국진당에 뿌리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옮기지 말고. 난 국민의당도 참 이상했던 게 누구 하나 당 대표라는 사람 왜 그따구로 행동하냐고
반발을 하거나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없어. 그따구 당이 다 있어.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중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냐 미래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은 둘리인 게 밝혀졌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 당선도 안 됐는데 공약 이행률이 100%라고. 심지어 고등학교가 알려진 바와 달리 이 빙하타고를 공약을 했는데 이미 다 이루어진 걸 하고 있어, 공약을. 윤둘리. 그래서 빙하타고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하고. 이제 터졌나? 아이 이 센스들이 부족해가지고 네, 아무튼 빙하타고 출신의 윤들리가 진짜 우리를 50년대나 60년대로 다시 끌고 가려 그래요. 선제 타격한다 그러고 뭐 빨갱이 뭐 이런 좌파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유, 우리가 진짜 해동되지 말았어야 될 인간인데. 우리가 누가 해동시켰어? 다시 세계 3대 G3로 가느냐 아니면 60, 70년대의 경제 성장기를 다시 시작하던 6.25로 가느냐. 6.25 직전의 상황으로 가느냐의 그 선택을 국민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 뭐 인물론, 자질론 뭐 다 떠나놓고 나서 너무 많이 보여. 하나는 G3 세계 강국이고 하나는 60년대에 빈민국 수준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 이거를 놓고, 이걸 선택해갖고, 선택할 권리를 가진 주권자가 좋은 걸 놔두고, 나쁜 거를 선택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독배를 들겠다는 이 심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눈 찌르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 저만 찌르고 말아야지. 내 눈도 거기 같이 박히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네. 아유, 확 손가락을 분질러 버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정치는 그러니까 뭐 야합을 해가지고 안철수처럼 뭐 이렇게 막 처음에 바른 소리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 요거를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끝까지 좋은 말 많이 하는구나, 이재명 후보. 저는 그 얘기 다행이다. 안에 숨겨져 있는 가로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해 봤습니다. 국민들이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 분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정치의 도의, 국민에 대한 약속, 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쉽게 뒤집는 행위냐는 거지. 국민은 분노하십시오. 지금 안철수와 윤석열의 저 합쳐져 있는 저 퓨전에 대해서 저 괴물 같은 보수도 아니고 적폐도 아닌 기독교도 아니고 무속도 아닌 저 정치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죄하십시오 라고 하는 가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국민을 믿는 사람이 후보다. 이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도 후보를 믿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아무튼 안철수가 이틀째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아직 입금이 안 됐나? 그렇지. 이 선거 비용에 대한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이. 아니 근데 그거 보니까 둘이 아직 합의한 게 없더라고요. 뭘 할지도 합의를 아니 안 뭐 했어. 본인들은 무조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 근데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발표를 해놓고 어. 지금부터 계산을 때리는 거지. 그게 되나? 일단 계약금은 400억 그 선고 비용 아이고, 보전에다가 이제 플러스 총리 아니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지사, 부산시장, 시장. 대구시장 공천권 아니면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 50%. 아니 공천권은 이준석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건 이제 눈만 뜨고 있는 거고 걔는. 걔는 눈만 뜨고 있지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뭐 이런 뒷거래들에 대한 후속 작업을 마치는 거고 뭐 없어. 이제부터 이제 장제원이하고 이태규하고 서로 멱살을 짚고 아니 이러는 건 상도이 아니냐 양아치네 이러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서울시장 오세훈하고 했을 때 합당한다고 했다가 그때는 뭐야,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게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고 해갖고 오세훈이가 아니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나중엔 결국 부시장 자리를 또 받아냈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오세훈이 안철수가 들어오면 자기가 출마 안 하겠다고 이상한. 그러니까 얘네는 이상해, 거짓말이야. 근데 여기 아무튼 이상해. 윤석열 유세 지금 그러니까 같이 나가주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금 입금이 덜 됐다. 무조건 합당 이후에 조건이 좀 안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반면에
우리 쪽에 이제 합류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원 유세를 하면서 뭔가 조금 좋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연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의원도 아니었고 전 후보? 뭐라고 해야 돼? 전 후보, 전 새로운 총리. 물결 대표. 아무튼 김동연 전 대표. 총리의 부총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연 전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유세 현장에 함께하며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단일화는 가치와 철학의 공유인 반면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는 이익에 따른 야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전애들이 합칠 수 있는 비전이 뭐가 있어? 무슨 애국이 있어? 지역적인 정서가 같기를 해. 정치적으로 이념이라든지 정책이 같기를 해. 아무것도 안 맞아요. 서울대. 그거 하나 맞네. 깜짝 놀랐네. 심상정도 서울대. 결국은 그렇게 합쳐진 거였나요? 네. 아무튼 아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저런 야합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리 싸움밖에 더 되겠냐고. 그렇죠. 안 되죠. 아니 안철수도 그래. 솔직히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똑같긴 한데 진짜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가 목표라 그러면 여기 있는 김동연 후보처럼 스스로 나와갖고 먼저 띄워줘야지. 윤석열을 제가 열흘 전까지만 손가락을 자르려고 했습니다만 제 손가락은 다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윤석열을 찍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고 해줘야 돼. 이게 상도이야. 그거는 또 못하지. 그거는 못하지. 결국 그러니까 사철수 파충류살 나오는 거 아니야. 손가락을 잘라도 다시 돋아나니까. 그 안철수 찍은 사람들은 어떻게 손가락 어떡하나 진짜 큰일 났네. 자, 이와 함께 또 김민석 김민석 씨는 이제 우리 영등포구 또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이 아 그래요? 네, 김민석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한번 오라고. 뭘 굳이? 네. 자, 김민석 의원도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가 선거 속보가 아니라 분실물 소식이었다. 윤석열같이 무능한 사람 찍으면 1년 안 돼서 손가락을 후회하게 될 거다. 잃어버려서라고 한 안철수 후보의 손가락이 어디 갔는지 온 국민이 찾기 시작했다는 놀랍게 것이다. 도단하고 있다니까. 파충류설. 파충류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네. 그리고 과거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했을 때 온 국민이 걱정했고 정치공학으로는 위기였지만 승자는 누구였냐? 바로 노무현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정몽준하고 단일화 깨졌을 때 김민석. 그때 그 단일화를 시켜보겠다고 나간 사람이 또 김민석 씨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김민석 의원이 그 당시에 정몽준 후보하고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뭐였지? 이게 이제 국민의 21인가? 약간 간이식 같은 거였어. 둘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뭔가 이게 두 개를 합쳐보겠다고 스스로 탈당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집도의가 되려고.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모든 공로를 받기 위해서 했다가 쫄망했거든. 그래 이분이 김민석 의원이 이제 그 전에 제 그 별명이 계속 너 이렇게 김민세. 해놓고 김민석을 부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안 부른다면서요. 네. 한동안 김민세 하면 김민석 의원으로 이제 검색이 됐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김민석 의원도 알았어 그 전에. 근데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거나 돌아오셨고 지금 우리 지역구의 그 대표로 계신데 사실 그동안 그 정책연구원장 뭐 이런 거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미진했어. 활동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왜냐면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분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유세를 해주신 건 좋은데. 본인 경험담이니까 그러니까 와닿잖아요. 약간 나의 그 파산기 비슷한. 뭔가 공감이 가면서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느낌은 있어요. 마치 나도 안철수처럼 했다가 나도 망했다. 그렇지. 요렇게. 요런 이제 요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처럼 대놓고 부끄럼 따위는 개나 줘버려 그렇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더 깊은 공감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거나 그 당시에 그 단일화가 깨지는 그 성과가 오히려 역선택을 불러왔잖아요. 그렇죠. 급격하게
노무현 지지에 대한 젊은 층을 비롯한 그 시세 변화가 확 일어났거든요. 이번에도 그와 같은 역풍이 불지 않나라는 면에서 그 꼴이 날 것이다. 저는 좀 오히려 더 기대가 돼요. 네.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 당연하죠. 뭐 안철수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지지 세력도 마찬가지지만 중도에 있던 많은 분들이 이 안철수 그렇게 안 봤는데 역시 그러네 뭐 이런 방향으로 그치. 가고 있고 원래 사실은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되게 잘했거든요. TV 토론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는 뭐 안 돼도 그럼 다음에는 내가 안철수 한번 찍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윤석열 밑으로 쏙 들어가 버렸잖아. 결과적으로 윤석열에 합쳐지면서 보수 세력이 윤석열로 가는 게 아니라 대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려오는 결과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같이 쓸려서 몰려가는 게 이제 사표 심리라고 하는데 정의당 심상정 앞으로 돼 있었던 알량한 얼마 안 되는 퍼센테이지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자 대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3자의 심상정은 빠지고 우리 허경영 총재가 3자로 등장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심상정한테서는 나 이포는 심상정한테 나도 진보당이지만 뭐 이제 내가 그렇다는 게 정의당? 정의당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도 야 이번만큼은 그래도 사표되지 않게끔 이재명한테 줘야겠다. 이게 내가 진보에 기대해왔던 거 오히려 이재명 쪽에 기대하는 게 낫겠다는 면에서 그쪽으로 표몰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뭐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2030 여성에 대한 뭐 여성표에 대한 페미니즘이나 이런 쪽에 대한 거를 민주당이 사기를 치고 있다. 한 말도 안 했거든. 니들이 잘못해갖고 니들이 위기 상황이 니들 지지층의 이반을 부르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기를 치고 있대요. 이럴 때는 이준석이랑 짝짝꿍이야. 그리고 뭐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가 저쪽으로 가버리고 나서 뭐 자기만 남았다 이러면서 다당제 어쩌고 하면서 뭐 진보에 뭐 자기가 남았다 했는데 말도 안 되면서 기본소득당도 있고요. 진보당도 있고요. 다른 당도 있는데 왜 정의당만 남았다고 그래? 너도 이제 슬그머니 동문에 따라서 그리 가지 그러니 그러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양자 구도 대결 안에 오히려 윤석열에서 낙마한 표, 안철수에서 떨어진 표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오다가 못 온 표들이 허경영한테로 가고 있다. 허경영이 3등 되면요. 우리나라 기존의 정당 정치인들, 국민의당을 비롯한 소수 당들 또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명함 접어야 돼요. 허경영한테도 못 미치는 득표율 나오는 정당이나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정치할 생각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이러다가 허경영이 주류로 오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희한한 선거는 내가 아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네.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죠. 예,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이틀 동안의 이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아마 유시민 이사장하고 저기 변호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원희룡? 아니, 그건 100분 토론이고 네. 원래 둘이 같이 그 옛날에 썰전했었던 전원책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80% 투표율 달성도 가능하다. 이 정도 열기라고 하면 라고 하는 이제 유시민 그 이사장의 출연이 있었고 그렇게까지 되겠어요라는 70% 정도에서 그칠 거라고 하는 전원책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결국 80% 달성하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찍기만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마지막 위기 또는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까지 분리수거 잘 해나갔고 진짜 적폐들 모아놨던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해갖고 이기고 난 다음에 쟤네들이 협치하자고 싸구려 할 때 모아놨네. 나는 협치란 단어를 몰라. 과거의 민주당과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앞으로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협치라는 단어 모른다니까. 그냥 우리가 제시했던 정치 공동체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해줄 수 있으나 협치는 없어.
국민을 위한, 민주정부를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만 펴나갈 거야.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안 올 거면 정치에서 꺼져!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투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협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통합 정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합. 예. 우리는 분명히 통합 정부라고 말을 하고 들었는데 받아들이는 니들이 귓구멍이 썩었는지 심보가 삐뚤어졌는지 협치라고 자꾸 받아들이면 뭐 안 통합 된다고. 정부 되면 무조건 장관 자리 줄 것 아유. 같아? 아니야. 니들이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와 잘하고 싶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아니 그럼 당연한 거죠. 아니 변발에는 춤되고 노래되는 찌우가 해야 되지. 야 협치한다며 변발에 내가 할 거야. 춤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대로 된 그럼요. 통합이 아니죠. 변발에는 변지우가 하고 그럼요. 가요 무대는 문화나가 하는 그 역할과 기능의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네. 예, 가요 무대는 김동건 전 아나운서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라고 뭐 예. 천년만년 하시겠어요? 예, 천년만년 네. 하실 겁니다.